키 컸으면 남들보다 작고 아담한 키 때문에 눈물 짓고 위축되던 지난 날들. 내 아이만은 제발 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인데. 키 크는 운동법부터 성장 호르몬 주사, 그리고 골 연장술까지.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아이의 숨어있는 키를 찾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저도요. 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의 아이들이 부모의 외모를 닮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아이들 보면 키도 상당히 크고 팔다리도 긴 것이 체형 자체가 부모님들과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톡톡 건강 토크.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의 숨은 키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대구 W병원 김성중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키 크기 열풍이 불면서 요즘 성장 클리닉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3번 브리핑을 통해서 키는 어떻게 자라고 어떤 경우에 성장 클리닉을 가봐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신생아로 태어났을 때 약 55cm의 키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만 2세가 되면 이미 20cm 이상 자라고 90cm가 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1년에 4에서 5cm 이상 자라지 않게 되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5cm씩 자라다가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면 사춘기 때 8에서 10cm 자라는 2차 성장 가속기를 가지게 됩니다. 사춘기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여자아이들은 약 12세, 남자아이들은 14에서 15세경에 맞이하게 되며 사춘기 이후에는 일정 기간 2, 3년 자라다가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17세경에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키가 크다고 할 때 키는 하체의 길이와 상체의 길이와 두경부의 길이를 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키가 큰 사람은 작은 사람보다 하체의 길이가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인과 동양인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키가 큰 사람을 롱다리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 중에서도 키를 자라게 하는 곳은 4군데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시듯이 서해부, 무릎 주위에 2군데, 발목의 한 군데에서 우리 다리 길이 전체를 자라게 합니다. 특히 무릎 주위의 2군데는 전체 길이의 55% 정도를 자라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다쳐서는 안 되는 성장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료 화면에 보시면 성장판이 열려있는 6세 아이와 성장판이 닫힌 30세 성인의 뼈가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장 클리닉을 방문하는 목적은요, 먼저 각종 외소증이나 키가 작은 원인을 진단하고 그 치료를 해서 키가 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저희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키에 대한 걱정과 컴플렉스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성장 클리닉 방문이 필요한가 하면요, 인구 집단의 같은 성별 100명 중에서 작은 키로 3% 안에 포함될 때, 또는 만 2세 이후에 1년에 4에서 5cm 이상 자라지 않을 때, 또는 부모님의 키에 비해서 아이가 너무 작다든지 방사선상 골 연령과 생리적인 나이가 2살 이상 차이 날 때 방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장 클리닉에서는 성장 장애가 되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혈액검사나 방사선 촬영, 기초 체력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성장 클리닉을 방문한 부모님들을 만나면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과연 몇 센티미터 정도의 키가 될까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데요. 성인 키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날짜가 똑같은 생리적인 나이를 가지더라도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가 크게는 4에서 5년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본인의 골 연령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자와 남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키가 남자가 무려 13cm나 큰 이유는 바로 성장 기간이 남자가 여자보다 2, 3년 더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표준 골 연령을 측정해서 골 연령, 즉 그 아이의 성숙도 나이를 아는 것입니다. 성숙도 나이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수부 방사선 촬영을 해서 표준 골 연령과 비교해서 그 아이의 골 연령을 측정한 후에요, 성인 키 예측 상수 같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소아의 키를, 성인 키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료 화면에 보시듯이 우리 아이가 7세인데 또래보다 적어서 걱정인데
볼 연령을 측정해 보니까 성숙도가 5세 6개월이면 그 예측 상수를 곱해서 성인 예측 키가 178cm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키가 또래보다 작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일단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의 키가 작으면 우리 아이가 혹시 외소증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원장님, 그 외소증과 키가 원래 좀 작은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외소증과 작은 키는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네. 외소증은 병적인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인구 집단의 같은 성별에서 100명 중 작은 키로 3% 안에 드는 키일 때는 그 작은 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작은 키는 한마디로 상대적인 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자 평균 키인 161.5, 대한민국 남자 평균 키인 174.5보다가 내가 작으면 그것은 작은 키라고 보기 때문에 표준 편차에서 50% 아래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보면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연예인들 아주 길쭉길쭉 늘씬늘씬 하잖아요. 그래서 큰 키를 많이 선망을 하는데 사실 이 자리에도 그 키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김철원 씨. 조마조마했어요. 혹시나 저를 부르시니까 싶어서. 근데 제가 볼 때 방금 저한테 주신 질문은 이 건강 최유리 작가의 좀 의도가 담겨있는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곰곰이 해봅니다. 근데 제가 민서 씨와 제가 투샷 잡힐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민서 씨는 이제 미인대 출신에다가 비율도 좋으니까 네. 저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니까 제가 작아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제가 뭐 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율도 좋고 키가 큰 건 사실이지만 철원 씨가 작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는데 철원 씨는 많이 안 잤나 봐요. 아니에요. 저는 그거 아시죠? 10시부터 2시까지, 새벽 2시까지가 호르몬이 가장 많이 그쵸.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10시 전에 잤습니다. 고3 때도요, 웬만하면 11시를 넘기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키가 안 컸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방금 철원 씨가 말씀하신 대로 키 성장과 수면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하. 잠을 일찍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시에서 1시 사이에 24시간 중에서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깨어서 뭘 하고 있다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수면이 충분해야만 몇 사이클이 돌아가는 동안에 충분한 성장 호르몬이 역시 분비되기 때문에 일찍 자는 것과 충분한 수면 두 가지는 키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키가 크기 위해선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키가 좀 큰 편이었고 지금도 키가 뭐 작은 편은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키랑 나중에 성장했을 때 키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아까 언뜻 말씀해 주시기를 큰 상관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마디로는 큰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부모님들이 성장 클리닉을 방문하셨을 때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 반에서 너무 커서 키가 작은 것을 걱정도 하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때 다른 아이들이 너무 크고 상대적으로 작아서 걱정이 돼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중학교 때 큰 아이는 앞으로 계속 클 가능성도 있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성숙도가 2, 3년 빨라서 미리 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나중에 다른 아이들이 자라고 나서 오히려 상대적인 작은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키와 성인의 키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왜 어렸을 때 살이 통통하게 쪄 있으면 나중에 키 클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어른들이. 이거는 상관이 있는 건가요? 예, 저도 민서 씨 같은 질문을 부모님들한테 많이 받는데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살찐 것은 나중에 키가 되니까 살이 쪄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잘 먹을 음식이 충분치 않을 때 시대 이야기고 네. 지금은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이 아이들이 과영양 상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소화 비만 수준의 체지방을 가지게 되면 그 지방세포로부터 분비되는 콜레스테롤을 통해서 여성, 남성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고 사춘기가 빨리 오기 때문에 절대로 키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궁금한 게 어릴 때 저희가 누구나 한 번쯤 배우는 게 있잖아요. 피아노, 태권도 많이 배우잖아요. 네. 근데 태권도를 배우면 키가 크지 않는다. 이 말 때문에 저는 초록띠 때 끊었거든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태권도를 하면 키가 크지 않을까요? 예, 태권도를
하면 키가 크지 않는다에 제가 공표를 하면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시는 사범님들이 전부 저를 원망하시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 우리 몸에서 운동을 하면 어떤 경우에든 성장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그러나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운동이 있고 또 성장 호르몬의 운동이라는 것이 기계적인 자극도 포함되기 때문에 기계적인 자극 중에서 과도한 운동이나 기구를 이용하는 운동들은 성장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이지 운동 중에서 성장을 촉진하지 않은 운동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운동들이 어느 정도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럼 어떻습니까, 원장님? 농구나 배구 같은 이렇게 점프를 높이 뛰고 많이 해야 되는 운동들은 키 크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것도 농구를 많이 하면 키가 큰다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농구 선수가 키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많은 농구 선수들의 부모님들 보면 키가 평균 키를 가지고 있는 분도 많고 사실은 스포츠 중에서 가장 큰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농구가 아니고 배구입니다. 네. 모든 운동은 성장판에 근육의 수축을 통한 자극을 줌과 함께 뇌하 수치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무거운 기구를 이용한 운동으로서 성장판에 영향을 준다든지 과도한 운동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요즘 성장에 도움이 된다 해서 각광받는 운동은 오히려 성장판의 신연, 즉 늘리는 힘이 작용되는 스트레칭이나 필라테스, 예를 들면 엄마와 같이 하는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것들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운동과 함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음식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성장을 하기 위해서 뼈가 자라려면 뼈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뭔지 아셔야 되는데요. 뼈는 무기질과 유기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기질의 대부분은 교원질이라 해서 콜라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콜라겐들 합성에는 단백질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음식들은 무엇든지 좋습니다. 특히 무기질이 중요한데요. 무기질은 바로 칼슘, 미네랄입니다. 무기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물들이 섭취하기 좋고요. 어떤 음식이 좋으냐보다 어떤 음식을 피하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패스트푸드들은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방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성징을 나타나게 하는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 소화 비만은 특히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다양하게 골고루 음식을 잘 먹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한다면 키가 당연히 크겠지만 혹시 또 키가 안 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성장 호르몬 주사 맞고 싶을 텐데 아무나 맞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원래 성장 호르몬은 내분비 계통에 질환이 있어서 체내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 여러 가지 유전적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 호르몬은 약이 아니고 인체 내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을 밖에서 합성해서 보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아이가 성장을 촉진해서 키가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 주사는 1년에서 2년 정도 피하 주사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정기적인 혈당과 성장판 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골 연장술이라고 해서 키를 키우는 수술도 있다고 하는데요. 원장님, 그 골 연장술은 뭔지 또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골 연장술이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뼈를 늘리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네. 원래 이 골 연장술은 링과 강선을 이용해서 가골, 즉 뼈가 골절되었을 때 발생하는 골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가골을 서서히 늘리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신체 특정 부위를 늘리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최초에는 선천성 기형이나 외상으로 인해서 한쪽 성장판을 다친 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한쪽 다리가 짧다든지 변형이 왔다든지 하는 것을 교정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던 기술입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시듯이 뼈의 어떤 부위를 절골 하게 되면 이 부위에서 뼈를 붙일 수 있는 악교 성분의 골진, 즉 가골이 우리 몸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죠. 네. 저희들이 뼈가 골절되었을 때 깁스를 한다든지 하면 뼈가 저절로 붙는 것은 이 가골이 나중에 딱딱해지면서
뼈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가골이 딱딱해지기 전에, 즉 절골술 후에 5일에서 7일 뒤에 이 가골을 아래 위쪽에 이런 외고정 장치를 통해서 늘리게 되면 이 가골이 골화되지 않고 계속 가골로서만 늘어나게 됩니다. 어허. 가골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신체 부위에 장착되어 있는 이 외고정 장치로 피부와 혈관, 근육, 신경이 한꺼번에 늘어나기 때문에 환자들이 특별한 늘리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네. 이 늘어나는 속도는 하루에 약 1mm가 되겠고 그것도 하루에 4번 정도 나눠서 0.25mm를 4번에 늘리기, 0.25mm씩 4번에 늘리기 때문에 환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로 늘어나는 겁니다. 마치 저희들이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서서히 이 장치를 이용해서 이를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이 가골 신연술을, 즉 골연장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외고정 장치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골수강내에다가 금속 정을 넣고 외부에 외고정 장치를 달아서 같이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늘어난 가골이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기간을 가지게 되면 다시 골화가 되고 주위 조직도 정상 조직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야, 좀 관심이 가네요. 저도 사실은 키가 평균 키보다 좀 훨씬 작은 편이라서 어릴 때부터 뭐 왜소하다, 키가 작다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수술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정말 있거든요. 네. 근데 저에게는 정말 1cm라도 더 크는 게 중요하거든요. 수술을 받으면 원장님 어느 정도 클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저런 시도 수술을 받으면 충분히 키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키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로 자기의 키에 대해서 이 작다는 느낌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신감이 결여된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권하고 싶은 시술이고요. 연령의 제한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아들이 골절되면 뼈가 빨리 붙고 어른들은 골절되면 그 2~3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네. 이 가골 신연술, 즉 골연장술도 젊은 나이에 시행했을 때는 외고정 장치를 착용한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젊은 나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뭐 나이 제한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조 장치가 저는 정말 무거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밖에 나갈 수도 없을 것 같고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힘들지 않을까요? 예, 초창기에 뼈를 절골하고 뼈를 늘리는 동안은 하루에 4번씩 외고정 장치를 작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외고정 장치를 줄곧 착용하고 있어야 되니까 생활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연이 끝나면 외고정 장치를 빼고 뼈가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이기 때문에 그런 기다리는 동안은 일정 정도 생활을 할 수 있고 외출도 할 수 있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통증을 가지거나 많이 불편하시지는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네,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세상이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골 연장술로 키를 이렇게 크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골 연장술 후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 부작용이나 후유증 같은 건 없습니까? 예, 골 연장술은 원래 변형된 다리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던 기술인데 신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양쪽 다리에 골연장술을 하는 것이 이 신장을 크게 하는 골연장술이 되는데요. 당연히 외과적 수술이니까 여러 가지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골연장술, 과도하지 않는 골연장술을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요소고요. 두 번째는 이 골연장술은 원리는 많은 의사 선생님께서 이해하고 계시지만 이 골연장술을 경험하면서 생긴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조기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의사들이 해야만 하고 환자도 절대로 과도한 골연량에 대한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료 화면에서 보시듯이 골수 금속정과 외고정을 이용해서 뼈를 연장한 모습이고요. 적절한 치료 후에 특별한 후유증이 없이 2년 뒤에는 정상적인 골 모양으로 형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키 크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키가 크기 위해선 이건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예, 제가 성장 클리닉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정말로 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키를 크게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많이 자고
잘 자고 잘 먹고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키만 크게 하고 싶으시다면 부모님들께서 학교 수업이 마치고 방과 후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싶은 운동하고 충분히 뛰어놓은 후에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들이 해주는 맛있는 영양식 먹게 하고 네.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 책 한 권 읽고 10시에 취침에 들어가면 가장 키가 많이 큽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시절부터 여러 가지 많은 학습량으로 그렇죠. 시달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장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초등학교까지만이라도 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충분히 뛰놀고 충분히 잘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셨으면 하게 생각하고요. 네. 성인이 되고 난 후에나 또는 키가 너무 작아서 걱정이신 분들은 여러 가지 치료 목적의 성장 호르몬 치료나 골연장술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흔히 얘기하는 외모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키 때문에 마음까지 위축된다면 얘기는 또 달라지는데요. 평소 외소증을 앓고 있거나 작은 키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 성장 클리닉을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W병원 김성중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원 씨, 송민서 씨 두 분도 수고 많았습니다.